코로나 사태 속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재 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인한 산업 변화는 클 것 같은데요. 그 변화는 무엇이고 채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커리어케어의 소비재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커리어케어 박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정입니다. 네, 우리 두 분께서는 자비스에 한 번씩 출연했던 분들이라 오늘은 굉장히 더 지난번보다 업그레이드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준비할 되셨죠? 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실상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대로 워낙 그 소비재 인더스트리에 특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화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라든가 뭐 요기요라든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베이라든가 이런 오토 기업들 또 커머스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매출이 굉장히 뭐 늘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이커머스가 아무래도 소비재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출도 작년보다 월등히 늘었다고 하고요. 아마 그 전년 대비해서 30-40% 이상씩 신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코로나로 인해서 반사이익이 상당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네네. 얘기네요. 네. 상무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매출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이익은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라든가 마케팅 비용 지출이 좀 증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은 치킨 게임으로 그런 양상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매출이 30-40% 올랐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 같아서 채용도 역시나 많이 할 것 같고요. 네네.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 상품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상품 기획을 잘할 수 있는 상품 MD 그리고 또 이제 뭐 브랜드 마케팅이나 마켓 리서치 같은 인력 등 그런 쪽에 수요가 좀 있고요. 또 데이터를 빼놓을 수는 없죠. 요즘에 아주 핫한 데이터 인력 등 다양한 그 포지션들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그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케팅, 특히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 쪽에 인력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퍼포먼스 마케팅이 사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디지털 마케팅 부분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채널 같은 그런 그 다양한 채널의 광고 효과를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그 실질적인 그 마케팅 성과에 활용하는 그런 직무입니다. 어차피 그 데이터 기반의 관련된 뭐 온라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뭐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커머스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나온 포지션들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오프라인 마케팅만으로는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마케팅 인재들도 사실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 마케터 채용 직무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존의 IT 직무에서 볼 수 있었던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그런 어떤 분석 툴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런 테스트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증 역량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직무 요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마케팅 인재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의 역량을 반드시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듣고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마케터들 하면은 이제 경영학과 출신들이 대부분 마케터였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IT 기반이나 맞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네. 뭐 수학과라든가 네. 통계학과라든가 네, 네.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맞습니다. 마케터로 오히려 진입을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약간의 뭐라 그럴까 선입견 같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필드의 경험만 있는 사람만 그 진입을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 박상무님이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죠. 아무래도 최근에 그 온라인 MD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기업에서는 오프라인 MD들한테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MD를 하시던 분이 오프라인 MD를 하기는 힘든데 오프라인 MD를 하신 분이 온라인 MD로는 직무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UMF 같은 경우에는 MD 경력자 1,000명을 찾겠다고 이제 공고를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채용도 보면은 오프라인 MD 경력자들도 채용을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커머스 이제 경력자도 선호하지만 사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보다 좀 다양한 직무, 다양한 채널의 경험을 가진 그런 융합형 인재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영업 쪽에서도 이제 오프라인 영업에서 온라인 영업까지 또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ATL부터 BTL 또 디지털 마케팅까지 경력을 확장하신 그런 분들을 리더로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두 분 다 이제 헤드헌터시고 소비재 분야에서 헤드헌팅 일을 하셔서 이제 경력자들 많이 이야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커머스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다가 살짝 이제 실망하는 경우도 있어서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사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 어떤 서비스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라던가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직하실 때는 그런 조직의 변동성이나 또 적응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커머스 시장에서 연봉 상황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언론이나 뭐 신문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 최근 온라인 업체들의 그 공격적인 인재 채용이 세간의 화제입니다. 이전 직전 연봉의 1.5배 또 합격해서 채용할 경우 5천만 원의 사이닝 보너스를 제공하는 등 IT 인력들을 파격적으로 영입하려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얘기로 조금 넘어가면은 아까 두 분께서 다 소비재 산업도 역시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의 기업들이 이 디지털 환경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 데이터 인력에 대한 채용 수요도 매우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때 사실 저희가 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코로나 사태 속의 기업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금융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전부 다 데이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소비재 쪽도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현재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그 분야에서 모든 회사에서 찾고 있는 게 지금 다 데이터. 거의 뭐 데이터의 홍수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이 결국은 그 기업의 성패를 가르다 보니 데이터 관련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애널리스트 그리고 또 DBA 같은 인력을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이런 데이터 인력들이 시장에 많아요? 뽑을 만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기업의 어쨌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 가속화되는 이제 환경에서 사실 그런 인력풀은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또 특히 핵심적인 인재가 처우라던가 그런 근무 여건 때문에 사실 해외로 또 이제 이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인재 확보는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결국 부족하다는 얘기신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많이 부족하니까 이 인력들의 몸값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부르는 게 값이다. 네. 좀 과장하면은 네, 그죠. 네, 네. 경쟁도 심하고.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디지털 환경이 갖춰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떤 경력을 가진 인재 풀은 굉장히 적고 그래서 기존의 이제 CRM 직무에서 조금 다양하게 어떤 직무를 확장해 오신 그런 풀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인력들 수급하는 게 최대 과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부르키고 데이터 인력들만 찾는 것 같아서 좀 큰 걱정인데 그럼 이 데이터 인력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굉장히 선택의 그 범위가 굉장히 많고 그죠? 갈 곳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선호하는 필드는 정해진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국내 IT 선도기업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을 선호하고요. 금융권 같이 좀 상대적으로 연봉이 좀 높은 회사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그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자유로운 그 근무 여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타트업으로도 좀 진출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데이터 관련된 그 후보자분들에게 좀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기존에 우리 국내 그 선도 기업들이 아무래도 회사가 오래되고 그만큼 또 이제 멤버십이나 CRM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커리어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확장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비재 기업 쪽으로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경력 가지신 분들 말고 이런 데이터 쪽이 핫하니까 나도 데이터 쪽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데이터 전문가가 갖춰야 될 스펙에 대한 얘기는 좀 잠깐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학이나 통계학 전공 기반의
또 석사 이상의 좀 학력을 요구하는 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학적인 그런 고객 데이터를 좀 분석하고 그리고 또 모델링 그리고 인사이트를 분석해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어떤 문제 해결 역량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기업의 어떤 성과를 좀 만들어내신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장 또 핫한 게 디지털 기반에서는 UI UX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진행하고 계시지만 UI UX 디자이너부터 시작해서 기획자 뭐 이런 거 다 채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쪽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커머스 시장이 특히 좀 모바일 쪽에 좀 강화가 돼 있다 보니 그쪽에서 UI UX 기획자나 디자이너를 많이 찾을 거라고도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 언택트가 가능한 모든 산업에서 이런 그 UI UX 디자이너나 기획자를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그 단순한 UI UX 디자인이나 기획을 하는 분보다는 그 GA 같은 툴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의 그 구매 패턴이나 뭐 그 방식 이런 거를 디자인 요소로 이렇게 좀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간 심미적인 느낌을 가진 그런 디자이너 분이나 기획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뭐 UI UX 뭐 디자이너도 있지만 V커머스나 그리고 이제 동영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좀 기획자라던가 뭐 디자이너 이런 부분들도 계속 오픈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라이브 커머스 같은 이런 쪽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필드가 새로 생길 정도로 거기에 대한 채용들이 또 활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비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재 분야에서 꽃이라면 사실 식품이죠.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 식품 산업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약간 반사 이익을 봤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매출도 는 것 같고 여기 상황을 좀 얘기해 보세요. 최근에 그 식품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그 HMR이나 간편식 시장 쪽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제품 개발 차원에서 셰프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셰프까지 채용을 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 제품들을 그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상품 기획자 수요도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현상은 그 식품 기업뿐만이 아니고 편의점이나 대형 할인점 이쪽에서 지금 같이 이런 현상이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편의점에서는 그 와인 상품을 좀 다루는 이런 그 와인 기획자 이런 분들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점에서 그러면 쇼믈리에 이런 사람들도 채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요즘에 그 혼술 문화도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 그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에 좀 새로운 주류 그 와인 쪽으로 좀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상 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식품 쪽은 굉장히 화랑인데 비해서 코로나 사태에 굉장히 직격탄을 받은 이 외식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어두운 전망이 보이는데 채용 시장도 그럴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요즘에 뭐 어디 그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에 그 손님들이 많이 없어서 비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실제로 그 오프라인 운영만으로는 더 이상 이제 설 곳이 없기 때문에 자체 그 배송이나 아니면 그 자체 브랜드를 활용한 밀키트 또 자체 그 메뉴를 활용한 밀키트 사업에 다각적으로 지금 사업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또 새로운 사업 모색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밀키트라든가 뭐 간편식 관련된 사업도 외식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 그럼 관련된 채용도 굉장히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공통적으로는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IT 직무들, 모바일 플랫폼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물류 쪽에 고객한테 상품을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도 계속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럼 외식 쪽에서는 이제 이커머스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배달 같은 딜리버리 쪽 사업 이런 것들 병행하는 새로운 사업 모색을 위한 인력 채용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기회를 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역시 대세는 이커머스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상품 기획자, 퍼포먼스 마케팅, 데이터 관련 채용은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커머스 경력은 향후에도 계속 각광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의 산업별 채용 상황에 대한 점검 마지막 시간인 제조산업 분야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비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